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진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Self-Supervised for Representation Disentanglement and Data Generation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비디오나 오디오 같은 시퀀셜 데이터의 제너레이션을 목적으로 하며 시퀀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기반으로 인풋 시퀀스의 스태틱 팩터와 다이나믹 팩터를 디스인탱글하여 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이때 두 팩터가 잘 디스인탱글 될 수 있도록 셀프 슈퍼비전과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디스인탱글드 레프레젠테이션과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 대한 간략한 소개 후에 이제 S3VA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더 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고차원의 로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매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인풋 차원에서 서로 다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혼재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학습을 통해 이들이 더 쉽게 구분될 수 있는 스페이스로 매핑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입니다. 때문에 풀고자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더욱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스인탱글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는데 디스인탱글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는 것은 여러 정보가 인탱글되어 있는 인풋 데이터로부터 이 정보들을 디스인탱글해서 각각 독립적인 스페이스에 매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이미지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이미지의 쉐이프나 컬러 등 각기 다른 팩터들을 보시는 것과 같이 각각 다른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 매핑하는 것이 이제 디스인탱글드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델이 설명력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퀀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내에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보인 타임 인베리언트 팩터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타임 베링 팩터로 디스인탱글 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에 아래와 같이 움직이는 물체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가 이제 타임 인베리언트한 정보라고 볼 수 있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움직임 자체가 타임 베링 팩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퀀셜 데이터에 대한 디스인탱글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의 장점은 분리된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따로 사용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이 더 설명력을 얻을 수 있고 특히 데이터 제너레이션에 있어서 각 요소를 따로 컨트롤할 수 있으므로 더욱 쉽고 효율적인 제너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분리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서 제너러티브 모델을 학습을 하면 이 두 팩터의 분포에서 적절히 샘플링해서 이제 자연스러운 영상을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 학습된 그 아이덴티티 분포에서부터 이제 이 특정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를 샘플링하고 이제 액션에 대한 분포에서 각 시점의 그 액션 정보를 샘플링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정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액션을 가지는 비디오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딥 제너러티브 모델이 있는데 이들 중에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데이터의 분포 자체를 명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시퀀셜 데이터 제너레이션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논문에서도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기반으로 디스인탱글된 각 팩터의 분포를 명시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VAE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델이 시퀀셜 VAE를 기반으로 디스인탱글먼트를 위한 몇 가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VAE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AE는 제너러티브 모델로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해서 이 인풋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의로 정의할 수 있는 어떤 확률 분포 P 세타 이제 Z를 프라이어로 가지는 Z로부터 P 세타 X 기분 Z 디코더를 통해서 관측치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식적으로 정의를 하면 P 세타의 확률 분포를 가지는 이제 P 세타 Z로부터 X가 생성될 확률인 likelihood를 모든 Z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해준 이 마지널 likelihood P 세타 X를 최대화하는 문제로 다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된 P 세타 X를 계산해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모델이 학습을 해야 하는데, 이 P 세타 Z는 가우시안 같이 이제 알려진 분포로 가정을 하면 계산이 가능하고, P 세타 X 기분 Z는 Z를 인풋으로 받아서 디코더가 학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제 Z가 샘플링 되는 값이기 때문에 모든 Z에 대해 이를 적분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인 P 세타 Z 기분 X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X로부터 Z를 먼저 학습해서 이 Z에 대한 likelihood를 계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그 식이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은데, 포스테리어는 이제 likelihood와 프라이어의 곱을 이제 P 세타 X로 나눈 값이 되는데, 이때 P 세타 X가 이제 여전히 인터랙터블한 값이기 때문에 포스테리어를 계산하는 것도 이제 미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사용을 합니다.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란 인터랙터블한 포스테리어를 구하기 위해서 이를 근사하는 Q-파이 Z 기분 X를 학습을 하는 방법인데, 이 과정을 VA 구조에 적용을 해보면, 먼저 VA의 목적인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디코더는 임의의 확률 분포를 따르는 Z로부터 이제 인풋 데이터 X를 생성하는 PX 기분 Z를 모델링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Z를 구해주기 위해서 인코더는 P 세타 Z 기분 X를 근사하는 Q-파이 Z 기분 X를 학습을 해서 인풋 데이터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VA의 목적 함수는 마지널 로그 라이클리후드 PX를 최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식을 전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트랙터블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 엘보를 목적 함수로 사용해서 이제 이 값을 최소화시켜서 그 목적을 달성을 하고자 합니다. 엘보 식은 보시는 것과 같은데, 첫 번째 텀은 리컨스트럭션 에러로 관측치 XI가 인코더를 지나서 Z로 샘플링이 됐다. ZI로 매핑이 되고, 그 Z가 이제 디코더를 통과를 해서 다시 관측치 XI가 생성될 확률을 의미를 하고, 이제 두 번째 텀은 이제 Z가 따른다고 가정한 트루 디스트리뷰션 P 세타 Z와 실제 관측치 XI에서 학습된 Q-파이 Z 기분 XI가 유사해야 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코더에 대한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퀀셜 데이터를 위한 VA는 보통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로 리커런트 뉴럴넷을 사용해서 템포럴한 스트럭처를 모델링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시퀀셜 데이터에 대해 학습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시퀀셜 VA를 활용을 해서 디스인탱글드 시퀀셜 VA를 제안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팩토라이즈드 하이어라키컬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나 디스인탱글드 시퀀셜 오토인코더 같은 언슈퍼바이즈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론들은 간단한 어떤 신세틱 애니메이션 데이터 제너레이션에서는 괜찮은 성능을 보였으나 좀 더 복잡한 데이터 생성에는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여러 언슈퍼바이즈드 디스인탱글드 레프레젠테이션 방법론의 성능을 탐색한 논문이 있는데, 이제 그 논문에서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레프레젠테이션 디스인탱글먼트는 인덕티브 바이어스 없이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디스인탱글먼트의 성능이 이제 데이터 이외의 요소에 의존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언슈퍼바이즈드 이제 세팅에서의 이 디스인탱글먼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이제 슈퍼바이즈드 시퀀셜 VA 방법론들이 있었는데, 이제 비디오 VA라는 모델은 슈퍼바이즈드 방법으로 이제 디스인탱글먼트를 구현을 하고자 했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매우 강한 슈퍼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어노테이션 비용이 너무 많이 필요하므로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훨씬 많은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논문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정보를 이제 슈도 레이블로 사용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언슈퍼바이즈드와 슈퍼바이즈드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시퀀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시퀀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제안을 하는데, 이를 이제 S3VA로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시퀀셜 VA를 사용을 해서 이제 뼈대가 되는 모델을 그 시퀀셜 VA로 설정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타임 인베리언트한 그 요소와 타임 베링 요소를 분리하여 학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디스인탱글먼트를 위해서 이제 인풋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그 슈퍼비전 시그널을 활용을 해서 억실러리 태스크를 설계를 해서 이제 그 디스인탱글먼트를 더 잘 달성하도록 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디오와 같은 시퀀셜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컨볼루션 네트워크 등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각 프레임의 피처를 추출합니다. 프레임별로 추출된 피처를 이용해 이제 타임 인베리언트한 팩터와 타임 베링 팩터를 각각 다른 분포로 학습을 하고, 이때 시간적인 정보를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출된 그 프레임의 피처 시퀀스를 인풋으로 받는 이제 LSTM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보는 직전 시점의 정보까지에만 영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LSTM 마지막 레이어에 각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해서 이제 각 시점의 민과 베리언스를 학습을 했고, 스태틱 벡터는 인풋 시퀀스 전체의 정보를 모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LSTM의 마지막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해서 스태틱 벡터가 가지는 분포의 민과 베리언스를 학습합니다. 이제 디코더는 타임 인베리언트한 레프레젠테이션과 타임 베링 레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이제 각각 샘플링해서 각 시점마다 그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정보와 하나의 그 시퀀스 내에서 고정된 하나의 타임 인베리언트한 벡터를 컨캣해서 그 컨캣한 벡터로부터 이미지를 다시 생성하여 이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모델의 구조를 좀 자세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셜 데이터의 각 프레임마다의 피처를 컨볼루션을 통해 추출을 합니다. 인코더를 통과하여 얻은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아직 그 스태틱한 정보와 다이나믹한 정보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뒤섞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디스인탱글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거쳐서 인풋 피처가 각각 타임 인베리언트와 타임 베링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매핑된 후에는 이제 다이나믹 정보와 스태틱한 정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정보를 컨캣한 벡터를 디코더의 인풋으로 넣어서 이에 따른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인탱글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의 매핑을 학습하는 디스인탱글드 시퀀셜 VAE는 인풋으로 이제 시퀀셜 데이터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이 인풋 X는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 Z로부터 생성됨을 가정하고, 이때 이 Z는 타임 인베리언트한 베리어블 이제 ZF와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 변수인 Z1 to T로 팩토라이징 될 수 있음을 가정합니다. 디스인탱글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과정을 자세히 나타내 보았습니다. 시퀀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를 LSTM의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다이나믹 벡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시간적인 정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직전 시점의 정보에만 영향을 받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해서 각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해서 시점별 민과 베리언스를 학습해서 이제 이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합니다. 반면에 이제 스태틱 정보는 시퀀스 내의 시간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어떤 글로벌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므로 그 LSTM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해서 하나의 민과 베리언스를 학습합니다. 전체 데이터셋의 스태틱 정보는 이제 이 분포를 따른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인풋 데이터의 복원을 위해서 디코더의 인풋으로 넣어줄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성을 해야 하는데, 각 시점별로 이제 다이나믹한 정보와 시퀀스 내에서 스태틱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게 하기 위해서 시점별 그 타임 베링 분포에서 시점별 Z를 각각 샘플링하고, 그 스태틱한 분포에서 전체 시퀀스를 대표할 하나의 ZF를 샘플링해서 이 두 벡터를 시점별로 컨캣을 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합니다. 이 과정을 다시 VAE의 세 요소 프라이어와 제너레이션, 인퍼런스로 나눠 설명드리면, 먼저 학습 후의 디코더는 임의의 분포를 따르는 ZF와 Z1 to T로부터 인풋 데이터의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때 ZF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Z1 to T는 이제 리커런트 뉴럴넷을 사용해서 각 시점의 분포가 이제 직전 시점까지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인탱글 되어 있던 Z의 프라이어가 이제 ZF와 Z1 to T의 프라이어의 곱으로 이제 팩토라이즈 될 수 있고, 이 Z1 to T는 이제 각각의 시점의 그 시퀀스 내의 각 시점의 분포의 곱으로 이제 다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ZF와 Z1 to T가 샘플링 되었다면 이 두 베리어블에 따라 디코더의 각 시점의 데이터 XT를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러티브 모델의 라이클리우드가 이제 ZF와 Z1 to T의 프라이어, 디코더가 학습한 분포, 이제 PXT 기분 ZF, Z1 to T의 곱으로 이제 팩토라이즈 돼서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풋 데이터 X를 레이턴트 베리어블 ZF와 Z1 to T로 매핑하는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디스인탱글드 시퀀셜 VAE는 이제 X가 주어졌을 때 그 ZF와 Z1 to T의 분포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1과 2와 같이 이제 각각의 요소를 이제 매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스태틱한 레이턴트 베리어블 ZF의 경우에는 인풋 시퀀스가 들어오면 인코더가 학습한 뮤와 시그마를 따르는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이제 매핑이 돼서 이제 ZF를 샘플링하게 됩니다. 이제 타임 베링 베리어블 Z1 to T는 이제 인코더가 리커런트하게 학습한 타임 디펜던트한 뮤와 시그마를 통해서 이제 각 시점별 분포로부터 이제 ZT를 샘플링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퍼런스 모델이 모사하고자 하는 분포인 이제 QZ1 to T, ZF 기분 X1 to T는
이제 인풋 시퀀스 전체가 주어졌을 때의 ZF의 분포와 그리고 현재 시점 t까지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매핑된 레이턴트 베리어블 ZT의 분포를 전체 시점에 대해 곱한 것으로 이제 팩토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VA 오브젝티브로부터 디스인탱글드 시퀀셜 VA의 오브젝티브를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스탠다드 VA에서 디코더가 생성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사이의 에러를 나타내는 첫 번째 텀은 시퀀셜 VA에서 ZF와 Z1-T로부터 복원된 각 시점의 복원 결과의 네거티브 로그 라이트 프로바빌리티의 합으로 나타내집니다. 스탠다드 VA의 두 번째 텀은 Z가 실제로 따른다고 가정한 트루 디스트리뷰션과 학습된 인코더의 분포 Q, Z 기분 X가 유사하도록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스인탱글드 시퀀셜 VE에서는 Z가 ZF와 Z1-T로 디스인탱글 되었기 때문에 이 둘 각각의 프라이어와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학습한 분포 Q의 KL 다이버전스로 각각 표현이 됩니다. 또한 Z1-T는 1부터 T까지 서로 다른 분포를 학습했기 때문에 각 시점 T별 KL 다이버전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스인탱글드 시퀀셜 VA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언스퍼바이스드로 이를 학습하게 되면 디스인탱글먼트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셀프 슈퍼바이스드 방법과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도입을 해서 디스인탱글먼트를 강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총 3가지 로스를 추가하였는데 첫 번째로 스태틱 컨시스턴시 컨스트레인트는 스태틱한 레프레젠테이션 ZF가 타임 디펜던트한 인포메이션을 포함하지 않게 규제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로 다이나믹 벡터 프레딕션은 다이나믹한 레프레젠테이션인 ZT가 타임 디펜던트한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옥실러리 태스크에 대한 로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뮤추얼 인포메이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주어서 ZF와 ZT가 서로 다른 정보를 담게 하도록 규제합니다. 새 방법은 모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각의 요소에서 로스로 실현이 되는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태틱 컨시스턴시 컨스트레인트는 스태틱 벡터 ZF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보를 배제하게 하기 위해서 로스에 추가해준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스태틱 인포메이션은 시간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셔플드 시퀀스의 ZF와 오리지널 시퀀스의 ZF는 같은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두 레이턴트 벡터의 거리를 최소화하게 되면 두 레프레젠테이션 모두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수렴을 해서 각각이 거리만 같아지고 의미 있는 정보를 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트리플렛 로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앵커와 파지티브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앵커와 네거티브의 거리를 최대화하는 그런 로스입니다. 앵커와 파지티브의 단순 거리를 최소화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값이 어떤 특정 값에 수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앵커인 오리지널 시퀀스의 스태틱 레프레젠테이션 ZF와 파지티브인 셔플드 시퀀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가깝게 하면서 네거티브 샘플로는 단순히 데이터셋에서 랜덤으로 샘플링된 시퀀스의 스태틱 레프레젠테이션을 네거티브로 설정해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트리플렛 로스를 이제 전체 VA 로스에 추가해서 이제 스태틱 팩터에 대한 그 규제를 가해줍니다. 두 번째로 타임 베링 레프레젠테이션 ZT가 타임 디펜던트한 정보를 정확하게 학습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인풋 데이터의 내재적 정보를 오프 더 쉘프 툴을 이용해 레이블링을 해서 그 레이블을 프레딕션하는 억실러리 태스크를 설계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제 Z12T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셋에 맞게 된 어떤 프레딕션 태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논문에서 사용한 태스크를 말씀드리면 먼저 엠리스트의 숫자가 움직이는 비디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인물이 움직이는 비디오 등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제 플로우넷 2.0을 사용해서 각 프레임마다 모션의 크기를 각 패치의 모션의 크기를 이제 레이블링을 합니다. 그래서 각 패치 중 탑 K에 이제 라지스트 모션에 포함되면 1 아니면 0으로 레이블링을 해서 그 각 패치가 0인지 1인지에 대한 프레딕션 태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프레딕션을 위해서는 이제 간단한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 한두 개를 가진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페이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셜 랜드마크 디텍터를 사용해서 각 눈꺼풀 사이의 거리, 그리고 입술 사이의 거리를 프레딕션하는 태스크를 설계해서 각 프레임별로 레프레젠테이션이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디오의 경우에는 이제 각 시점의 볼륨이 특정 트레시홀드를 넘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레이블링해서 그 바이너리 프레딕션을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정보를 학습한 ZF와 ZT가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하도록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로스를 정의를 해주는데, ZF와 Z12T는 각각 스태틱한 정보와 다이나믹한 정보만을 포함하도록 그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이 두 가지 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제 KL 다이버전스 다음의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서 이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로스 텀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레귤러라이제이션과 컨스트레인트를 반영한 최종 로스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시퀀셜 VAE의 로스의 각각의 로스들을 이제 그 람다를 통해서 이제 그 정도를 조절을 해서 이제 최종 로스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모델의 의도대로 스태틱한 정보와 다이나믹한 정보를 디스인탱글해서 시퀀셜 데이터를 잘 생성을 하는지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비디오 데이터셋 3개에 대해 레프레젠테이션 스와핑과 비디오 제너레이션 2가지 태스크를 수행하였고, 오디오 데이터셋 1개에 대해서 스피커 베리피케이션 태스크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디오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부터 살펴보면, 먼저 그 데이터셋 3가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토캐스틱 무빙 엠리스트는 엠리스트 데이터셋에서 이제 그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숫자 2개가 이제 랜덤한 다이렉션으로 움직이는 이제 비디오 데이터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카툰 캐릭터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비디오 데이터셋입니다. 세 번째로 머그 페이셜 익스프레션 데이터셋은 사람이 표정을 짓는 그 비디오를 가진 이제 데이터셋입니다. 비디오 시퀀스의 각 프레임의 피처를 익스트랙트하는 인코더와 이제 다시 생성을 하는 디코더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컨브와 디컨브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디코더의 아웃풋 채널인 이제 DING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 중 흑백인 SM 엠리스트만 이제 1이고 나머지는 3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두 시퀀스의 모션과 아이덴티티를 스워핑하는 레프레젠테이션 스워핑 태스크에 대한 결과입니다. 각 컬럼별로 같은 모션을 나타내는데,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엠리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몽키넷이 숫자가 아예 일그러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DSVA 같은 경우에도 숫자 9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3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제안 모델은 7, 9가 이 비디오 A의 모션을 따르면서 그 아이덴티티는 7과 9처럼 보이고, 0과 9도 마찬가지로 비디오 B에서 0과 9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DSVA 같은 경우에 그 각각의 프레임 안에 그 캐릭터들이 약간 뭉개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몽키넷 같은 경우에는 뭉개지는 것은 덜하지만 팔 같은 게 뒤틀리는 그렇게 모션이 제대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이 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제안 모델은 그렇지 않고 깔끔하게 모션과 아이덴티티만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머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DSVA나 몽키넷을 보면 여기에 남자 얼굴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리고 입부분의 모션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제안 모델에서는 사람의 얼굴과 표정만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 평가했을 때 레프레젠테이션 스워핑 같은 경우에 제안 모델이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를 생성을 해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비디오로부터 추출한 ZF에 Z1-T에서 랜덤 샘플링해서 비디오를 생성한 결과입니다. S3VA 같은 경우에 얼굴 일그러짐 없이 모션이 잘 나타났고, ZF 자체도 잘 학습이 되어서 실제 사람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코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의 사람 얼굴 자체도 약간 현실적이지 못하게 생성이 되었고, 모션도 뭔가 불명확하게 구현이 되었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평가했을 때 제안 모델이 좀 더 제너레이션을 잘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정량 지표를 사용을 해서 제너레이션을 평가를 했는데,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는 그 제너레이트된 비디오가 얼마나 인식이 가능하고 현실적인지를 나타내고, 인트라 엔트로피는 낮을수록 데이터가 더 현실적이고, 인터 엔트로피는 이 값이 높을수록 데이터가 더 다양한 결과를 생성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인셉션 스코어는 인터 엔트로피와 인트라 엔트로피를 동시에 고려해서 높을수록 더 좋은 제너레이션 성능을 가리킨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베이스라인이 되는 모델들보다 제안 모델이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때 제안 모델의 베이스라인은 뼈대가 되는 디스인탱글드 시퀀셜 VA를 사용을 하면서 슈퍼비전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 모델은 여기서 제안한 모든 요소를 다 사용한 모델이고, 베이스라인 SV 같은 경우에는 셀프 슈퍼바이전 태스크로 했던 부분을 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휴먼이 어노테이션 한 레이블을 프레딕션해서 학습한 모델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도 셀프 슈퍼바이전을 사용한 풀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제안 모델이 비디오를 잘 생성하는지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제너레이션을 하면서 제너레이션 결과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스태틱한 요소를 고정하고 모션을 랜덤 샘플링을 했을 때
세 가지 데이터셋 모두에서 이제 아이덴티티는 하나로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고 이제 모션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셜 데이터셋 또한 이제 ZF를 고정하고 이제 표정을 샘플링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했는데 뭔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표정이 자연스럽게 이제 구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한 팩터가 잘 학습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ZF로부터 랜덤하게 샘플링을 했을 때 이제 각각의 아이덴티티들이 뭔가 현실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모델링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모델에서 제안하는 세 가지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유무에 따른 성능 변화를 이제 논문에서 리포팅하고 있는데 세 가지 요소를 이제 각각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전체 다 사용했을 때가 이제 정량적인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정성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로스가 없을 때는 이제 여자의 외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남자의 외관이 약간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동적 정보와 정적 정보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음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 컨시스턴시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주지 않았을 때 이제 동적 정보인 이제 턱수염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 이 역시 두 팩터가 제대로 분리가 안 됐음을 알 수 있어서 이 요소 역시 이제 스태틱과 다이나믹을 분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이나믹 팩터 프레딕션 같은 프레딕션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뭔가 움직임에 대한 표정이 이제 정확하게 학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팩터 프레딕션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학습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제너레이션에 대한 실험은 이제 데이터셋으로 TI-MIT 코퍼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자가 말하는 음성이 포함된 데이터셋이고 태스크는 스피커 베리피케이션 태스크를 진행을 했는데 ZF가 화자의 음색 정보를 가지도록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이 ZF를 사용한 베리피케이션 성능은 좋아야 합니다. 반면에 다이나믹한 팩터를 사용을 하면 여기에는 화자의 스태틱한 정보인 음색 정보가 없기 때문에 베리피케이션 성능이 낮아야 합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ZF로 실험을 했을 때 비교 모델들 중 에러가 가장 작았고 그리고 특히 다이나믹한 팩터를 사용을 해서 베리피케이션을 했을 때 이제 비교 모델보다 2배나 에러가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이제 Z12T인 이 다이나믹 팩터가 이제 화자의 음색 정보를 훨씬 더 많이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베리피케이션 성능이 이제 비교 모델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시퀀셜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시퀀셜 VA 기반의 모델 S3VA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때 타임 인베리언트 팩터와 타임 베링 팩터를 이제 디스인탱글해서 더욱 자연스러운 데이터 생성을 목표로 하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인풋 데이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아래 3개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기반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제 비디오와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고 레프레젠테이션 스워핑, 비디오 제너레이션, 또 스피커 베리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소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 이 모델의 약간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셋에 따라서 데이터셋의 도메인이나 형태 등에 따라 다 억실러리 태스크를 다 따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전체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포함해서 이제 억실러리 태스크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셋에 대한 조정이 좀 다른 모델들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이 모델의 약간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참고한 논문은 다음과 같고요.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